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시에서 수박하고 야채 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와 수박 같은 경우에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우스에서 하다 보니까 기계로 돌리고 이제 수확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인부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들을 많이 선별을 해서 업체에서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해주시곤 하는데 이제 거의 한국 분들은 거의 농촌으로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대부분이 다 불법 체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도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있습니다. 그 지자체나 농협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인력들이 잘 수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인력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충족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자체나 농협에서도 이제 다른 외국에서 이제 뭐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모셔다 오든 해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이제 농촌 인력들을 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그 하루 일당 얼마씩 줍니까? 거의 12에서 15만 원 사이라고. 12만 원씩 보면 예. 외국인 노동자들? 예. 우리 내국인들은 애초에 그 가격에 오질 않습니다. 더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 그리고 오신다고 해도 더 줘야 되지만 더 준다고 해도 안 해요? 외국인들만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을 요구를 하면 애초에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찾다 보면 이제 또 없으니까 불법 체류자 말고는 사실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 조일농 사장님 저 일당 20만 원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작업 종류에 따라서. 예. 정에 따라서. 고급 인력이니까 20만 원입니다. 고급 이게 인력. 약간 인종차별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12에서 15만 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 지금 우리 김종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는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그 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들 중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보다 일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일당을 많이 요구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국인을 원하시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을 조금 더 일당도 저희가 뭐 숙박비나 교통비 좀 더 지원해드리고 훈련을 좀 많이 시켜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계절근로제라고 우리가 8개월짜리 인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계절근로제가 너무 짧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공공형 계절근로라고 해서 농협이 좀 책임지고 그 하루에 필요할 때마다 파견하는 이런 형태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농장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좀 절약할 수도 있고 원할 때만 쓸 수 있고 뭐 이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그 계절근로 8개월도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거는 법무부랑 협의를 해서 일 잘하는 계절근로자의 경우에 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요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문제는 그 어디 가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좀 검토를 그렇게 좀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아까 대통령님이 이게 우리 두근두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좀 안타까워서 지금 벌 하는 농장들이 전국에 양봉하는 농장들이 27,000호 정도 되는데 청년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소수로 50군 이상 하고 40세 이하인 청년 그 양봉 농가를 1년에 10명씩 뽑아서 사실 저희가 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기본은 밀원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산불 산사태 논쟁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침엽수보다는 화렵수를 심어야 되는데 화렵수의 대표가 사실 밀원수입니다. 그래서 산불 난대, 그 다음에
침엽수 사이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때 밀원수를 지금은 1년에 한 40헥타 조성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그 양봉하시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밀원수라고 하는 게 꽃피는 나무를 말하는 것 아카시 같은데 나무, 예, 이런 것들. 아카시아 예. 말고는 어떤 나무? 헛개나무, 아카시 그러니까 나무, 예, 어떤 예. 나무들이 있어요? 헛개나무, 아카시 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밤나무도, 밤나무. 예, 밤나무, 엄나무, 엄나무. 예. 그래서 그런 그 화렵수, 우리 밀원수들을 그 내화수림대로 조성을 하면 산불 산사태 걱정도 해소하면서 우리 좀 양봉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임수연 대표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시 연서면에서 부모님과 함께 딸기 농사를 짓고 있고요. 세종 4일치에서 여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빼어날 수 고을연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너무 떨려서 그냥 제가 떨려서 그냥 저는 제가 적은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농업인 기준의 느슨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농업인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농업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일정 면적의 농지만 있으면 누구나 농업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농업을 업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즉 겸업 목적이나 투기 목적으로 농업인 등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 자원의 분산과 왜곡을 초래합니다. 한정된 직불금과 보조금이 실제로 농업에 전념하는 청년 농업인이나 전업농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확보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작 농지를 필요로 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경작 실적 중심의 인증 강화입니다. 단순히 면적이나 매출 기준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농사를 지은 기록, 생산과 판매 증빙을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겸업 및 투기 목적 농업인의 배제입니다. 농업에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혹은 농지를 보유만 하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 및 전업농 중심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기준을 강화하되 그 자원을 진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 초기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를 주거나 그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단계적인 조정을 통해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농업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을 만약에 한다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농업인들에게는 편리하게 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업무가 과중되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